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견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7월 9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앙일보 중앙시평, 예. 김진 논설위원입니다. 네. 오늘 이게 가장 단연 돋보이는 그런 기사 플러스 칼럼입니다. 중앙일보 31면에 실렸는데요. 예. 정윤회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김진 논설위원이. 인터뷰 내용이 이 칼럼에 실렸습니다. 통상 칼럼은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논거를 들면서 말이죠. 그런데 정윤회 씨 인터뷰가 이 칼럼 안에 실린 겁니다. 다른 지면에 뭐 스트레이트 기사가 실린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 정치에는 그림자 실세가 있었다. 대통령의 아들, 형, 측근이 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김영삼의 김현철, 김대중의 김홍업, 이명박의 이상득 등이다. 그들은 모두 감옥에 갔다. 이 정권에서도 그림자 얘기가 나온다. 제3의 사나이가 대통령에게 자료를 주거나 인물을 추천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뭔 잔뜩 서류를 들고 밖으로 나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결국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정윤회 씨를 만나서 인사를 논의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정윤회 씨는 1997년부터 10년 동안 정치인 박근혜의 비서실장을 지냈지요. 2007년 자신이 최태민 목사의 사위라는 사실이 불거지니까 비서실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최태민 목사는 뭐 더 설명할 여지가 없는 인물이죠. 20년 동안 박근혜 영예 또 박근혜 전 영예와 밀착했던 인물입니다. 김진 논설위원은 자신이 정윤회 씨를 만난 적이 없는데 며칠 전 문자를 넣었다. 정식 인터뷰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윤회 씨는 거절했지만 식사 제안은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김진 논설위원은 당신의 말을 칼럼에 쓰겠다라고 하니까 정윤회 씨는 좋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인터뷰가 그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지면은 그게 인터뷰가 아닌 게 됩니까? 참 이상한데요. 어쨌든 정윤회 씨가 오케이 해서 만났습니다. 김진 논설위원의 질문들 보면은 관록의 기자답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만 했네요, 보니까. 청와대 바깥에서 대통령을 보조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윤회 씨는 2007년 비서실장을 그만둔 이래 나는 7년 동안 야인으로 지내고 있다. 지난 대선 때도 활동하지 않았다. 대선 이후 내가 박근혜 대통령과 접촉한 건 당선 후 대통령이 나에게 전화를 한 번 한 게 전부다. 7년 전에 사실상 나는 잘린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김진 논설위원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비서실장이던 시절 보좌진으로 발탁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지금 청와대 3인방으로 불린다. 이들과 접촉하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청와대 3인방 중에 바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있죠. 예. 이에 대해서 접촉은 없다. 인간적 정의로 본다면 여기서 정은 이 초코파이에 나오는 그 정입니다. 예. 인간적 정으로 본다면 이들이 나한테 연락하는 게 도리인데 나는 섭섭하다 이런 말을 했고요. 지난 3월 시사저널은 당신이 사람을 시켜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고 보도했다. 미행하다가 붙잡힌 사람의 자술서를 박지만 회장이 갖고 있다고도 했다. 미행을 시켰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에 대해서 정윤회 씨는 내가 그저 평범한 시민인데 왜 그런 일을 하겠는가. 시사저널 보도 이틀 후 내가 박지만 회장을 찾아가서 자술서가 있다는데 보여달라 라고 했다. 박지만 회장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가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주장을 하는 바람에 의혹 소문이 커졌다. 미행이 있었다면 누가 한 건지 나는 모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도 당신이 추천했다는 말이 있다. 이런 질문을 하니까 소문들이 그렇게 터무니없다라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림자 실세라는 그런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부 야당 의원은 나와 박지만 회장 그리고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이름을 따서 만만회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설이다. 실체가 없다는 걸 그들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거 없는 공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신설되는 특별감찰관이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든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를 조사해달라. 박근혜 비서실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의 모든 걸 조사해도 좋다. 재산, 이권 개입, 박지만 미행 의혹, 비선활동 모든 걸 조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진 논설위원이 이 칼럼 끝부분에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정윤회 소문은 사회의 성숙도를 재는 중요한 사례다. 성숙한 사회라면 공격하는 이들이 근거를 대야 한다. 카더라 통신인이 지어낸 말로만 하면 싸구려 사회다. 특히 근거도 없이 세인의 혀끝에 달라붙는 조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만만회를 말하는 거죠. 예. 세상에 퍼뜨리는 것은 얄팍한 술책이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정윤회 씨가 옳으면 싸구려 공세를 벌인 이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끝내면은 폼이 좀 빠진다고 생각했던지 뒤에 한 문장 더 붙입니다. 김진 논설위원이요. 반대로 정윤회 씨가 거짓말을 하면 박근혜 정권은 큰 상처를 입을 것이다. 예, 이렇게요. 조사를 하기는 한답니까? 글쎄요. 조사를 한다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하는 격이 되는 건데 그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과연 담보될지 이건 또 의문입니다. 예. 궁금한 건 최태민 목사의 사의라는 게 불거지자 왜 비서실장을 그만둡니까? 2007년 당시 상황이었고요. 그때는 경선 국면 아니겠습니까? 최태민 목사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관계와 관련해 이명박 후보 쪽에서 무언가 큰 건을 터뜨린다. 이런 소문이 무성할 때였습니다. 예. 그런 소문 때문인지 아니 소문만 듣고 왜 그만두냐는 거죠. 이 김진 논설위원의 칼럼대로라면은 예. 이 카더라 아닙니까? 성숙한 사회가 아니군요. 그래서 소문이 일단 나면은 수습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경선이든 대선이든 다 끝난다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손절매를 하기 위해 스스로 그만뒀다. 이런 이야기인데 스스로 그만뒀다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잘린 것이다. 예. 이렇게. 아니 김진 논설위원의 주장대로라면 조사를 해서
싸구려 공세인지 예.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면 예. 뭐 이런 소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책임을 뭐 지든지 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청와대 보고 조사하라 이러는 게 참 웃겨요. 야당 보고 조사하라 혹은 국정조사 나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뭐 정윤회 씨의 반박이나 김진 논설위원의 논지나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겨레 사설을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확인한 없으니 만도 못한 정부. 304명의 사망 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정부의 총체적 무책임과 비리, 무능의 결과였음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희생자 가족들과 언론이 지적했던 그대로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의 발표 중에 새로운 것은 없고요. 거의 다 이미 드러났던 여러 가지 적폐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부터 자리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증언에 따르면은 사건 당일 오후 늦게까지 7시간이 넘도록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와 관련한 회의는커녕 대면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감사원 결과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예. 국회 운영위원회 추궁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김기춘 실장은 당일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한겨레 사설은 4월 16일 대한민국은 대통령부터 부재했던 것이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감사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청와대는 조사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지금 컨트롤 타워가 이렇게 그야말로 무력한 상태였고 공백 상태였는데 조사를 안 해요? 뭐 감사원은 청와대는 조사 안 하는 곳입니까? 우리나라 상황에서 본다면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 감사원이 청와대를 감히 감사해? 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감사원과 청와대의 관계는 저 감사원장으로 임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그런 차원의 그 감사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관련한 기사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직후 8시간 동안 대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 6면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7차례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모두 서면과 유선으로만 보고했다고 하니 장관은 물론 수석들조차 대통령께 대면 보고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근데 참 이것도 납득하기 어려워요. 사실 평범한 일반 시민들도 말이죠. 하루 종일 그 TV를 켜놓고 배가 침몰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만기 7남의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민심이 다 TV로 쏠려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상황을 보고도 대면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 그때 뭐 하셨던 건지 혹시 이것은 대통령의 책임론을 최소화하기 위한 참모들의 지어낸 이야기는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대통령이 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습니까? 이것 감사원이 청와대를 조사하지 않는 이런 행태, 이래놓고 감사 결과라고 발표해놓는 행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홍가혜 씨에 대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했습니다. 예. 지금 홍가혜 씨 지난 4월 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활동을 맡고 있다.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밝힌 바 있었죠. 자, 지금 목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가혜 씨의 억울한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홍가혜 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사실 홍가혜 씨 수감할 당시 온라인에서는 뭐 이런 글이 나돌았어요. 홍가혜 씨가 쓴 글이라면서
우리나라 법규는 가벼워서 난 초범이라 잡혀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내가 생각 없이 이러는 줄 알고 있었어?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죠. 아주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줬습니다. 그러나 이 글은 홍가희 씨가 쓴 글이 아닌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간 홍가희 씨의 어머니는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홍가희 씨의 주장 중에 틀린 말이 거의 없어 보여요. 본인이 이제 민간 잠수부라고 주장한 이 대목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죠. 그렇다면 홍가희 씨의 잘못은 발언 내용이 아니라 민간 잠수부라고 거짓말을 한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민간 잠수부가 아닌 게 죄란 이야기고 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인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잠수할 수 있으면 민간 잠수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잠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검증도 안 해놓고 집어넣은 예.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국회 운영위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한 얘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사고 당일 대통령이 어디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예.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 예. 예, 한 7, 8시간 동안요. 아니 무슨 대통령이 대관령 목장에 계신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좁디 좁은 청와대 안에 계셨을 텐데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또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이. 예. 이건 사극으로 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예. 그러면 대통령이 그날은 뭐 딴짓했다는 얘기인가요? 대통령은 사실 24시간. 아니, 밤 시간도 아니고요. 예. 이게 주간에 지금 7, 8시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7, 8시간 어디 대통령이 몸을 숨기기도 쉽지 않은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뭐 대한민국 뿐입니까? 어느 나라 국가 원수가 7, 8시간 이렇게 종적을 감춰요? 경호실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아니, 말입니다. 비서실장이 낮 시간 동안에 대통령의 행방을 7, 8시간 모르고 있다. 지금 또 게다가 그 당시 상황은 300명의 그런 실종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 국면이었고요.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예. 거짓말일 가능성도 그래서 커 보입니다. 국민일보 오면을 보면은 다른 신문에 없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상률 씨가 공천됐습니다. 730 재보선 충남 서산 태안 후보자로 공천이 됐습니다. 지금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공천위원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경선 후보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공천위원직을 내놓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경선 후보도 아니고 공천이 확정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상윤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세청 차장이던 2007년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인사를 부탁하면서 자신의 부인을 통해서 그림을 상납했다는 이른바 그림 로비 의혹에 연루됐습니다. 물론 지난 4월에 대법원 판결에서 그림 전달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숨어 다녔습니다. 왜 숨어 다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비극의 원인 제공자다라는 그런 오명은 계속 따라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로 간다? 참 어마어마한 그런 논란을 낳을 것 같습니다. 한편 서울 동작을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보도 이미 어제 보셨겠죠. 왜 나경원 씨가 출마하겠다고 마음 먹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나올 마음이 없다. 나 안 나가겠다. 이랬거든요.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이제 명분을 만들어주기를 기다렸겠죠. 어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은 명분이 중요하다. 네. 예. 당의 어려움을 잘 듣고 열심히 고민하겠다. 즉답을 내놓진 않았지만 명분을 중시했지만 그러나 그 물밑에서는 열심히 주판화를 튕겼겠죠. 내가 나갔을 때 떨어지면 치명타거든요. 정계 무대에 복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상황을 보면은 또 야권 상황을 보면은 3파전으로 간다고 하면은 뭐 승리 가능성이 그렇게 낮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할만한 싸움이다. 이렇게 예. 판단을 했을 수 있겠죠. 자, 잠시 후에 우리 허동준 위원장과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데 허동준 위원장 나가겠다. 이렇게 밝힌다면 기동민, 허동준 그리고 노회찬. 예.
야권에서 무려 3명의 후보가 이렇게 나와서 나눠 갖게 된다면은 뭐 동작을에 있는 각 동대표를 뽑는 수준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 동도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뭐 그 결국에는 뭐 나경원 후보의 낙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뭐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가개조 추진 구상을 밝혔는데요.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만들고 내년 2월까지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만들겠다는 뭐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예정이 없던 대국민 담화를 불쑥 발표한 배경도 의아스럽지만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계획에 국가 대개조라는 포장을 씌워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서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한겨레가 사설을 통해 질타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은 국민소통의 날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 토요일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날로 지정하면 뭐 그걸로 국민소통이 되는 겁니까?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가개조를 위한 공직사회 혁신을 외치는 순간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 장관 후보자들이 연신 죄송하다, 후회한다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정부가 말하고 있는 국가개조의 민낯을 잘 보여준다. 한겨레는 또 이렇게 사설을 이어갑니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은 정치공작, 세금 탈루,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을 시인했다. 국가개조의 요체는 이 정부가 강조해왔듯 과거 관행과 단절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적당주의를 타파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 장관 후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은 장관 임명장이 아니라 자신들도 시인한 위법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 소환장이다. 좀비 총리에다가 죄송 장관들이 이끄는 국가 개조라니 참으로 한편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 석상에 서지요. 예. 새로운 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온라인 사교육 업체인 아이넷스쿨 주식을 지난 11년 동안 20여 차례 가까이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을 누려왔던 것이 드러난 겁니다. 특히 김명수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온라인 사교육 업체 보유가 문제가 되니까 지난 5월에 경제신문을 보고 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지난 5월에 처음 샀다더니 11년 동안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득을 남겼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구라를 칩니까? 아니 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교육부 장관쯤 되면은 남들보다는 좀 적게 거짓말해야 되는 건데 아니 뻔히 드러날 사실을 이렇게 거짓말하고도 나 부총리 하겠다 이러면서 청문회 석상에 서겠다? 이건 모렴치도 유만분수죠. 오늘 청문회 결과 예. 또 이후의 거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에도 그 유만분수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유분수가 맞더군요. 예. 예, 유분수로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요. 한 면을 털어서 말이죠. 공무원을 오라가라 하는 국회 차라리 세종시로 옮겨라. 세종시 발전 방안 거관이란 세 사람의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영호 전 국회의장, 이충재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3인의 대화였습니다. 그간 조선일보는 세종시에 옮겨간 부처의 수장들이 국회에 나와서 보고하느라고 오가는 시간 다 이렇게 거리에 허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차라리 국회로 세종시를 옮기라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정말 국회는 세종시로 옮길 수 있는가? 일단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짚어보면요. 관습 헌법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수도는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활동하는 장소라고 정의했지요. 이 판결이 나오면서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아니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의미가 축소가 됐고 입법부, 사법부 없이 행정부처만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국회까지 이렇게 옮겨가게 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헌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은 다음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유권자 과반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서울
국회의원이 48명이죠. 수도권 의원은 또 112명이고요. 이들이 세종시 이전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것이 조선일보의 그런 관측입니다. 개헌까지 가지 않더라도 특별법을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조선일보가 갑자기 이걸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분석대로라면 실현 가능성이 낮은 문제인데 네. 이 얘기를 왜 하죠? 여당에게 힌트 주는 건 아닐까요? 충청권에서 표를 많이 잃었는데 지난번에 이걸 갖고 한번 띄워봐라. 그러면은 충청 민심이 여당에게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신호를 하는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지역 이야기를 또 계속해 보겠습니다. 부실 공사에 따른 안전성 문제로 4년에 걸친 공론 끝에 모노레일에서 레일 바이크로 전환하기로 확정한 곳 바로 월미 은하레일입니다. 월미 은하레일의 활용 방안이 시장이 바뀌면서 다시 뒤집힐 상황입니다. 송영길 시장 때만 하더라도 이거 은하레일 쓰지 않고 경전철 쓰지 않고 레일 바이크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관광 용도로 쓰자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유정복 시장과 새누리당이 장악한 인천시의회가 모노레일을 재추진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세금 낭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월미 은하레일 이게 경제성도 문제지만은 위험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오늘 경향신문에 실린 사진만 보더라도 경인선 인천역에서 월미도까지 6.1km를 순환하는 고가도로 할 때 고가형 모노레일인 월미 은하레일 Y레일의 선형이 비뚤어져 있는 모습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유정복 시장 친형이 이 시공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공사 중에 대양 종합건설이 있는데 유정복 시장의 친형이 운영한다는 겁니다. 김영식 서울시 의원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인물 아닙니까? 경찰이 표적 함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이 팽모 씨의 진술 말고는 다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함정 수사를 폈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김영식 의원이 유치장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한 칸 건너방에 있던 팽모 씨가 먼저 계속해서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진술하면 좋겠느냐라고 소리를 질렀다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유치장 보호관이 종이를 가져다 주면서 팽모 씨에게 연락할 것이 있으면 쓰라고 했고 김영식 의원은 팽모 씨의 허위 진술이 두려워서 묵비권을 행사해달라는 쪽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김영식 의원이 팽모 씨에게 보낸 쪽지 3장이 김영식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거 사건이 아주 흥미롭게 진전이 되고 있네요. 예. 서울신문 신면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큰 파문을 일으킨 별장 성접대 사건에 등장하는 여성 이모 씨가 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 대상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혐의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촬영한 것, 이거 법 위반이다. 이런 구실로 해가지고 고소를 한 겁니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를 했군요. 상습적으로 강요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모 씨 주장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확보했던 성관계 동영상 CD에 등장하는 여성이 바로 나다. 이모 씨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자신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 검찰 조사 당시에 이모 씨는 동영상에 나오는 여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었습니다. 처음 본 영상은 흐릿해서 확인이 불가능했고 원본을 본 이후엔 번복할 용기가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혹에 연루된 김학의 전 차관을 불기소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이 씨로 확인된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김학의 전 차관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당시 검찰의 수사 발표, 결국 이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봐주기 무혐의 처분한 거 아니냐. 예.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여성이 나다. 다시 예. 수사해달라. 이런 고소장을 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한겨레 오면을 보겠습니다. 재계 1위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좋지 않게 나왔지요. 이걸 계기로 해서 삼성 리스크가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최상위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하면서 재벌 안에서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또 최상위 재벌들이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견줘서 국민 경제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이른바 4대 그룹, 삼성, 현대차, SK, LG 이런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재벌들 띄워주고 키워주고 밀어주고 세워주고 이런 상황에서 고용과 생산의 유발 효과는 적다는 거죠. 재벌 띄워주면 재벌만 배부를 뿐이지 이게 서민경제와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삼성이 어닝 쇼크라고 해서 실적 부진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경영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 국면에서 이것이 뉴스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이 재벌들이 한 군데라도 흔들린다?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제 세계일보가 특종한 내용이죠. 금품 향응 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최수교 중소기업 비서관에 대해서 청와대가 조사한 사실이 있으며 추가로 의혹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최수교 중소기업 비서관은 사실이 아니다. 세계일보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일면에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예. 한편 김지영 전 대법관 이분이요. 전교조 전임자 복귀하라. 교육부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러나 이것은 교육부가 명령할 내용이 아니라 교육감재량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신임사장 후보로 고대영 씨와 조대현 씨로 이렇게 2파전이 됐다는 오늘 세계일보 사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5.16은) 쿠데타인가 아닌가? 그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명쾌하게 답했는데 5.16은 학술적으로나 뭐로나 전부 쿠데타라는 건 분명합니다. 5.16으로 인해서 저희 정치 발전이 조금 늦어진 건 사실이라는 건 제가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5.16이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서 쿠데타가 일어난 건 아니죠. 그거야 그렇죠. 예. 그러나 어제 정종섭 전 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5.16은 쿠데타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책에 기술되어 있는 책에 몇 페이지죠? 이 책 얘기하십니까? 이 책 몇 페이지인가요? 전 5.16을 표현할 때 늘 공통적으로 그 책뿐만 아니라 다른 저 교과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어느 교과서 얘기하십니까? 저 헌법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뭘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관 후보자로서는 여기에서 그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임명권자인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 때문에?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5.16에 대한 입장. 5.16에 대해서는 구국의 혁명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우리가 그 어떤 흡수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기하선상에 헤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국을 위한 그 혁명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그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닌가. 또 그 후에 나라 발전이라든가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를 돌아볼 때 5.16이 그 어떤 초석을 만들었다.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의 그런 걸 볼 때 바른 판단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랬다가 대선 직전에는
5.16, 유신, 민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학자로서 61년도 5월 16일 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물론 저에 대한 생각과 다른 분도 계십니다. 5.16 쿠데타 당일 시청 앞 광장에서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박정희, 5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는 박정희, 여기에는 그 어디도 쿠데타라고 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 장면에는요, 146페이지에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은 제가 보는 146페이지와 역사 이 헌법 이야기 몇 페이지를 보면은 쿠데타라고 기술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지금 책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이런 불성실한 답변 태도에 국회 안전행정위, 새정치연합 간사, 정청래 의원. 이러한 국민을 무시하는 정경석 장관 후보자, 헌법학자로 온 것도 아니고 서울대 교수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관은 공직을 나서려고 국민 앞에 검증대에 선 겁니다. 이러한 오만불신한 태도로 어떻게 이 청문회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청문회를 계속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책 봐라, 거기 나와 있다. 마치 책 선전하러 나온 듯한 정종섭 후보자. 결국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에게 패기를 드는데 5.16을 분명히 저서에서 쿠데타라고 해놓으시고 말은 못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이 잘못 기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잘못 기술한 거 아니죠? 잘못 기술한 거 아닙니다. 잘못 기술한 거 아닌데 글은 썼는데 말은 못하겠다.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5.16 쿠데타입니까? 아닙니까? 얘기하세요. 노웅래 의원님, 제가 쿠데타예요? 쿠데타 아니에요? 얘기하세요. 아니면 아니다. 김영기자 얘기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61년 5월 16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61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5.16이에요. 5.16이 쿠데타라고 쓰셨으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쿠데타예요? 쿠데타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쿠데타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하셔야죠.